구독자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 재물운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게 새게 만들고 있을까요? 창밖 풍경, 현관 구조, 침대 방향 같은 사소한 것들이 돈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한번 남겨보세요. 구독자님,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집 구조나 가구 배치가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현관이랑 거실, 침실 방향을 그냥 편한 대로 두고 창밖 풍경도 별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괜히 지출이 늘어만 간다든지, 집에 있어도 답답하고 피곤함이 몰려온다든지, 가족 간에 이유 없이 말다툼이 잦아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 안의 기운 흐름이 막혀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구독자님,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구조가 어떻든 지금 살고 계신 공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터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던 기본 원리를 아파트 구조에 맞게 풀어드릴 테니까 듣고 나면 집 안의 흐름이 왜 막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재물운이 머무는 집이 되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실제로 침대 방향을 조금만 틀었는데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 중문 하나만 설치했는데 가족 간 말투가 차분해지고 지출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비싼 인테리어나 큰 공사 때문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제대로 맞춘 결과입니다. 잘못된 예는 인테리어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정작 기운의 흐름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올바른 예는 단순한 배치 변경만으로도 집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변화의 핵심입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구독자님, 아파트 풍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집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고, 이 흐름이 막히면 기운이 정체되고 반대로 잘 흘러가면 집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외부 풍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환경이 기운을 결정짓는 큰 틀을 만들어줍니다. 구독자님, 혹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니다 보면 유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괜히 불편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형과 건물 배치에서 오는 기운 때문입니다.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뒤는 든든하고 앞은 넉넉해야 집이 안정된다는 기본 원리인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뒤편에 낮은 언덕이나 큰 건물이 살짝 받쳐주는 곳은 기운이 모이고 머물기 좋습니다. 반대로 집 뒤쪽이 확 트여 있거나 강한 바람이 직선으로 지나가는 오픈형 구조라면 기운이 계속 흩어져 정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층수도 단순히 조망이나 소음 차이가 아니라 기운의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외부 소음과 움직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땅의 기운을 덜 받아서 마음이 떠있는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35층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산이나 큰 건물 같은 보호 요소가 있다면 더 높은 층도 충분히 안정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층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이기 때문에 현관의 구조만 잘 정리해도
집 전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현관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창문이나 베란다가 보인다면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재물운이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문이나 파티션으로 기운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왜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편안하고 어떤 집은 묘하게 불편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구독자님, 잠깐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 첫째, 아파트라도 외부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둘째, 층수는 단순한 높낮이가 아니라 기운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셋째, 현관은 집 전체 기운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고 정작 집 안 기운을 살리는 핵심 원리를 놓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의 흐름과 안정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움직이고 장애물처럼 쌓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님이 집을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길처럼 보이는 동선이 있을 텐데 이 동선이 기가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기가 지나가는 길이 너무 막혀 있거나 방향이 꼬여 있으면 집 안의 분위기도 같이 무거워지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은 집 안에서 가장 기가 모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밝은 조명이 켜져 있으면 기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사람들끼리 소통도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가구가 무겁게 쌓여 있으면 기운이 눌리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답답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밝은 마루와 탁 트인 대청마루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침실은 반대로 기가 고요하고 안정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흐름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를 문 방향으로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문은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곳과 마주하면 잠을 자는 동안 기운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침대와 벽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라고 하는 이유도 벽을 타고 내려오는 기운이 침대를 직접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하자면 강물이 바로 침대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은 여유 공간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방은 화기와 냉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배치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쓰는 곳과 물을 쓰는 곳이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충돌해 재물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 소재나 식물을 배치해 완충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옛날 부엌에 장작과 항아리를 함께 둔 것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였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집 안에서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고 중요한 공간에서 안정되게 머무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아파트 구조가 어떻든 얼마든지 풍수적으로 좋은 집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구독자님,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만 하셔도 집 안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 흐름도 차분해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첫째, 현관 정리입니다. 신발은 꼭 두세 켤레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어떤 구독자님은 현관에 신발이 늘어져 있어도 그냥 익숙해서 두고 살았는데 정리만 했더니 집 안 답답함이 확 풀렸다고 하셨어요. 또 문을 열었을 때 주방이나 화장실이 바로 보이면 기운이 세기 때문에 파티션이나 중문을 두어 시야를 비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예는 현관 바닥에 신발이
여러 켤레 쌓여 있고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바로 트여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올바른 예는 시야에 정리된 면이 들어오고 기운이 바로 나가지 않도록 한번 막아준 형태입니다. 둘째, 거실을 기운의 중심으로 만들기입니다. 소파는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배치하세요. 소파 등 뒤가 창이나 출입구라면 안정감이 떨어지고 몸이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파 방향만 벽 쪽으로 돌렸더니 아이들이 더 편하게 거실에 모여 있고 TV를 볼 때도 집중이 잘 된다며 좋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는 소파 뒤가 창문이라 기운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예는 벽을 등지고 앉아 안정감을 확보하는 배치입니다. 셋째, 침실은 최대한 단순하고 고요하게 만들기입니다. 침대는 문과 일직선이 되지 않게 하고 누웠을 때 거울에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어떤 분은 침대 머리를 문 방향으로 두고 잤는데 늘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위치를 벽 쪽으로 돌리고 약간의 공간을 띄워주니 숙면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예는 침대 머리가 문이나 화장실 방향과 마주해 있는 구조입니다. 올바른 예는 벽 쪽에 안정되게 배치해 기운이 부드럽게 머무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 단계만 딱 해도 집 전체의 흐름이 정리되고 재물운이 차분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독자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집 안의 기운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배치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부터가 재물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운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화장실이나 주방이 보이면 재물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야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문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면 키가 큰 화분이나 간단한 파티션만으로도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 하며 밝은 조명을 유지해야 기운이 머뭅니다. 신발은 바닥에 여러 켤레를 두는 순간 기운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화해 주세요. 거실은 기운이 확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소파 배치가 핵심입니다. 소파는 현관과 바로 마주하지 않되 집 안쪽을 향하게 배치해야 기운이 모입니다. 등 뒤가 창문이거나 허한 공간이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 가능한 한 벽을 등지게 하세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기운이 강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주변에 잎이 넓은 식물을 두어 기운을 부드럽게 줄여주면 좋습니다. 기운이 너무 강하면 가족 간 대화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잘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기운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대의 위치죠. 침대를 문에서 바로 보이는 직선상에 두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잠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인데 문에서 기운이 바로 침대로 들어오면 깊은 휴식이 어렵고 재물운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화분이나 물이 담긴 소품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산소보다 안정된 기운이 더 필요한데 화분이나 어항은 밤에 산소를 빼앗고 기운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조명 하나만 바꿔도 공간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지니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기운 충돌이 가장 잦은 곳입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냉기와 화기가 부딪혀 지출이 생기기 쉽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물과 불의 충돌은 생활에서도 부딪힘이 많아지고 집안에 지출이 잦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리를 두거나 중간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완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 불빛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밝아야 주부의 건강운이 살아나고 가족의 대화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식탁 위에는 동그랗게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을 달아주면 기운이 머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막힌 곳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집을 둘러보면서 걸어가 보세요. 걸을 때 몸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곳이나 동선이 불편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기운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작은 가구라도 옮기거나 정리만 조금 해줘도 답답함이 확 풀리게 됩니다. 풍수는 큰 공사나 특별한 장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구독자님, 이제 아파트 풍수를 적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앞에서 아무리 잘 해놓아도 기운이 흐트러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욕심내서 이것저것 과하게 두지 마세요. 풍수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에 품이나 잡동사니를 많이 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기운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예요. 물론 소금단지나 화분처럼 의미 있는 좋지만 그 외에 쓸모없는 물건이 섞이기 시작하면 흐름이 금방 무너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지러워져서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둘째, 거실에서는 너무 큰 가구를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고급 소파나 큰 테이블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의 기운보다 가구의 기운이 더 강해지면 주인이 눌리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거실 한가운데에 큰 테이블을 두면 기운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 가족 간 소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구는 집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배치해야지 크기나 디자인만 보고 두면 기운이 부딪히기 쉬워요. 셋째, 침실에서는 물기 운용을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침실에 어항, 생화가 담긴 화병, 가습기 같은 물과 관련된 물건을 과하게 두는 것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물기운이 강해지면서 안정된 휴식을 방해하고 재물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침실은 음기와 안정이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거울을 문이나 침대 정면에 두지 않는 것도 필수입니다. 밤새 외부 기운이 거울을 통해 들어오면 잠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방에서는 불과 물의 조화를 잊지 마세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너무 가까우면 충돌하는 기운이 강해져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칼을 바깥에 꺼내두는 것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칼은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재물운을 흩뜨릴 수 있고 가족 간 말이 날카로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칼꽂이에 넣어 정리해 주세요. 다섯째, 창문과 문은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문이 너무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밝아야 할 기운이 탁해지고 문이 삐걱거리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도 집의 안정감을 떨어뜨립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과 창문 관리도 풍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정리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쌓이거나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 전체 흐름을 다시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과 침실은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공간이니 틈틈이 확인해 주세요. 과한 장식도 재물이 샌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비법입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자, 구독자님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파트라도 주변 지형과 단지 구조가 기운의 큰 틀을 결정합니다. 둘째, 집 안에서는 흐름과 안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실, 침실, 주방의 배치만 잘 잡아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 단계에서는 작은 수정만으로도 기운이 크게 바뀌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간의 기운 흐름을 관찰해 온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독자님 공간에 맞춰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관, 거실, 침실 세 곳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지금 당장 집 안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세요. 뭐가 막혀 있는지, 뭐가 너무 많아 쌓여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직접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풍수의 절반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실천 가능한 풍수 비법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구독자님의 풍요와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